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들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겪으신 공포 경험담들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제보된 이야기들을 다 모아봤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잘 때와 같은 부대에서 일어난 경험담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릴스로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야, 이거 너야? 너 유튜버 됐어?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이 김선우라는 형님이 연락 와가지고 제 방송도 봐주시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저희 부대에서 있었던 일,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더 설명하기가 좋겠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때와 같은 부대에서 일어난 경험담. 제보는 또 처음 해보네요. 방송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잘때님과 군 생활할 때 많이 친했던 사이입니다. 노래방도 같이 가고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잘때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부대는 경기도 동두천이라는 곳에 있는 6321대대 753 부대라는 포병 부대입니다. 그리고 알파 포대였습니다. 우리 포대는 야간 경계를 탄약고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약고에 있는 탄을 전부 옮겨야 한다 해서 그때 거의 산 하나를 옆으로 옮긴 거와 다름없는 일과를 거의 한 달가량을 보내고 이젠 야간에 탄약고 말고 다른 곳으로 야간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 하나 옮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우선 야간 경계란 잘때님이 잘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야간에 초소 가가지고 산 살짝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이제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그게 야간 경계고 우리는 후문초소라는 곳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무 들어가기 전부터 후문초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귀신 나온 걸 봤다, 거기서 누가 죽었다 등등 뻔한 얘기들. 참고로 저는 귀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보급병이라 야간 근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쵸? 보급병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학교로 따지면 교무실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계속 일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꿀인 느낌? 개꿀인 느낌? 다른 부대원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은 주간에, 한 번은 야간에, 하루 두 번은 무조건 경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근무가 없었지만 부대 개편 등 여러 사유로 부대 인원이 전부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근무를 들어갔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안 들어간다고 꿀보직이라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 형 진짜 꿀이었는데 군대 있을 당시에는 계속 자기 힘들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기 개꿀인 걸 밝히면 일이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그랬는데 괘씸하죠. 아무튼 우리 막사에서 후문 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대충 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막사, 사람들 지내는 막사가 있고 되게 산길이 있어요. 되게 높은데 콘크리트 길이이긴 하지만 거의 한 30도 되는 그 경사를 계속 올라가야 돼. 15분 동안.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게 후문초소 도착해서 여기서 교대를 하는 거죠. 너무 대충 그렸는데 아무튼 막사에서 후문초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린 경계 작전에서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번 초가 오기 10분 전에 미리 후문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암묵적인 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래는 당연히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진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 근무 교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 오셨습니까? 하고 여기서 또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후문초소가 안 비니까 여기가 경계하는 데인데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라로다가 그냥 몰래 50분 정도쯤 되면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걸어와 위에서. 그럼 막사에 있는 사람이랑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왔어? 오케이 가라 하고 이제 중간에서 교차되는 그런 룰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때 올라가면서 반대쪽에서 전번초들이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땡땡땡 병장 고생했어 하고 김선우 병장님 고생하십시오 라고 하며 내 옆을 분명 2명이 지나갔고 마투임도 땡땡땡 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후문 초소에 거의 다 올라가니까 초소에 인기척이 있었고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선우 병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러자 마투임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올라올 때 땡땡땡 병장이랑 인사했잖아. 엥? 뭐지? 이 새끼들 뭐야? 아, 무슨 소리십니까? 오늘은 못 내려가는 날입니다. 이게 못 내려가는 날이 또 있는데 당직사관이 빡세면 이렇게 교대하다가 걸리면 엿되니까 빡센 당직사관이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가라를 못 쳤죠. 저도 그리고 제 마투임도 분명 중간에 고생하라고 했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짜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종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도 제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귀신의 장난 같은 걸까요? 실화입니다. 마투임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글을 잘 써본 적이 없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을 텐데 재미있게 전달하는 건 우리 유튜버님 일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아, 여기까지였는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난 들은 적 없었는데. 얘기했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 진짜 섬뜩했겠는데? 그러면 그 앞에 내려간 그 두 명은 뭘까요? 진짜 귀신인가? 아무튼 재밌었고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일어난 경험담이라고 하니까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보해주신 형님이랑 많이 친했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또 다음 경험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공포 경험담은 큰아버지 집의 그것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잘때님을 안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최근 것부터 정주행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 밤잠 이루기가 쉽지가 않지만 도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경험담도 읽어주시는 줄은 이번에 알게 되어 제 경험담도 공유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반신반의하며 일단 적어봅니다. 큰아버지 집의 그것.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 취업을 위해 제가 살던 지방을 떠나 경기도 큰아버지 댁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저희 큰아버지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쭉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큰어머니와 제주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저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운이 좋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기권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다. 부럽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워낙에 사대부 같은 스타일이라 집에는 흠도 없고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올라온 저로서는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대화 상대가 없어 심심한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으로 하는 거라곤 먹고 마시는 것뿐이라 가끔은 이러다 말하는 방법도 까먹겠다 싶어 집안일을 하며 혼잣말을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그때가 가장 혼잣말을 많이 했던 시기이지 않았나 싶네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날, 저는 낮에 몇 군데 입사 지원서를 넣어놓고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무료함을 달래는 대신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낮잠을 주무셨다. 먼저 저는 폐 끼치지 않고 최대한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방을 쓰지 않고 현관을 바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위치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누운 지 얼마 안 돼요. 끼익하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몇 초간 상황을 파악하려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큰아버지의 방문.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는 올라오시면 올라오신다고 항상 전화나 문자로 방문 일정을 말씀하시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하나, 도둑. 저는 곧 이번에 확신을 가졌고 일단 모른 채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도둑과 대치한다면 그 사람을 당황시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차라리 제가 자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도둑이 자신의 수정의 목적만 달성하고 조용히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방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고 실제로도 성인 두어 명이 누웠을 때 꽉 차는 정도의 크기였던 터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범죄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인지 누워있던 제 두 발을 잡아 문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목격자가 생긴 이상 살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를 해하려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문 밖으로 제 상체가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 양팔로 문틀을 잡고 저항하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도 닫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제가 누워있는 위치부터 바로 확인을 했는데 처음 누워있던 자리가 맞았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에 든 상황도 아니었고 절대 꿈이 아님을 인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생생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취업과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가위인가 싶었습니다. 범죄자와 대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서 오는 안도감과 처음 겪어보는 형태의 가위에 신기함에 곧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도 저를 몇 번이고 같은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발을 잡고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더군요. 이때는 양쪽에 있던 책상과 가구 다리에 제 머리와 상체가 부딪히는 느낌이 지금까지 선명합니다. 이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이런 식으로 제게 장난치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잠드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자 자는 위치를 옮겨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안방이나 거실에서는 가위가 눌리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안방에서 잠을 청했고 큰아버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무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그나마 길게 써보려고 장황하게도 늘어놨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의 얼굴이나 형체가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 1에서 여주인공 KT가 갑자기 침대에서 방 밖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딱 그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집에서 혼잣말을 자주 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로만 듣던 지방령이었을까요? 읽을만 하셨다면 다음에는 친구가 기차에서 겪은 현실 공포 이야기와 수원역에서 마주친 기묘한 스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큰아버지 집의 그것이라는 시청자 공포 경험담이었습니다. 재밌는데요. 뭐였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인 그냥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 말로는 이게 꿈이 아니었다는 게 생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너무 재밌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웠겠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치 방을 옮겨야겠지. 이분처럼 방을 옮겼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하면 그 방을 그냥 안 쓰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바로 무당을 찾아갈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무당이 너무 많아. 선무당이나 돈 벌려고 막 굿을 권하거나 이런 무당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알잖아요. 그런 식의 무당 괴담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처럼 그냥 큰 방에서 자거나 했을 것 같긴 해. 이분 큰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나 이거를? 저 같으면 큰아버지한테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저 방에 혹시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재미있는 자토이치님의 경험담이었고요. 잘 봤습니다. 자, 또 바로 다음 경험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와주신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사연 저도 올리고 싶어요. 가로 열고 없음. 좀 위험한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 좀 뭐가 생기지 않을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시청자 공포 경험담은 내가 자취하면서 경험한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옹님께서 이제 올려주셨고요. 글을 잘 못 쓰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첫 원룸. 20살 취직하면서 딱 처음으로 자취한 원룸은 100에 35.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했던 2층 분리형 원룸. 분리형이면 좋은데? 1.5룸인 거 아냐? 통장을 탈탈 털어서 힘겹게 들어간 집입니다. CCTV가 있는지 치안이 어떤지는 제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거주한 지 한 달이 넘어갈 즈음 그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저녁 약속을 앞두고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변기 뒤에서 무언가 떨어져 주워보니 요란한 그림이 그려진 터보 라이터가 떨어져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흡연자였기에 놓고 갔구나 싶어 챙겨두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저희 집 화장실을 쓰겠다는 남자친구를 기다렸다가 라이터를 건네해 주었습니다. 건네준 라이터를 빤히 보던 남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라이터를 만지작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 표정, 행동의 이유를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차장까지 바래다 준다면서 밖으로 나간 후 헤어지기 전 남자친구가 라이터를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내 라이터 아냐? 누구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머리가 멍했지만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거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원룸 화장실은 변기 뒤에 무언가 끼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그 집 변기는 위쪽에 선반도 없고 변기와 벽 사이가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집에 들어왔었다는 걸까요? 그날 결국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CCTV를 확인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모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사와서 까먹고 바꾼 적이 없던 비밀번호도 바꾸고 밖에 나갈 때는 환기를 포기하고 창문도 꼭 잠갔습니다. 그 뒤로 한참 집 물건 위치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뭐 어지럽혀 놨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이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가 들어왔겠거니 싶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둘이 뭐 잘 푸셨겠지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무서웠겠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라이터가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데 그게 떨어져 있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도둑이 들었다 말고는 없잖아. 이분이 베개에 35, 통장 탈탈 털어와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집에 뭐 감 나가는 물건이 없었겠죠, 딱히. 그래가지고 도둑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다행이다. 비싼 거 없어서 다행이다. 이사 오시면 비밀번호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번호 바꾸는 거 귀찮아가지고 전때 주인이 쓰던 비밀번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실제로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할 때 그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간 게 아니라 키 돌려가지고 들어가는 원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복사를 여러 개 해놨죠. 근데 그 원룸에서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짐 다 빼고 집 오니까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야. 복사한 열쇠가 저한테 또 있더라고요. 미처 부동산에 못 맡긴 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집 털려면 털 수 있긴 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키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주인이 와서 털어갈 수도 있잖아. 뭐 어둠의 루트로 그 열쇠 팔아가지고 도둑한테 그 열쇠 팔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닌가? 그런 어둠의 루트는 없나? 아무튼 원룸 이야기 잘 봤고요. 같은 글쓴이 분께서 두 번째 이야기도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룸인데요. 두 번째로 이사한 원룸은 1.5룸 2층, 나름 전세였지만 첫 번째 원룸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최악이었죠. 저는 스케줄 근무하는 직딩이라 평일에 많이 쉬는데요. 그래서 원룸 내에 누군가를 마주치는 게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12시쯤 운동을 갔다가 집에 올라오는 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누가 뒤에서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누가 오는구나 싶어 계단을 올라가 계단 바로 왼쪽에 있는 계단이랑 마주보는 내 집 현관 앞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는데 항상 하던 습관에서 어긋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 층에 두 현관이 마주보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집 사는 이웃이 엘베에서 같이 내리거나 현관에서 만나면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는 척 이웃이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계단을 내려가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도어락을 누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7자리 비밀번호를 3자리째 누르는 순간 싶었습니다. 내 뒤에 올라오던 사람이 있는데 왜 발소리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지? 싶어 뒤돌아보는 순간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퀭한 대략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계단 앞에서 제가 도어락 누르는 걸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쾅 떨어지는 느낌을 참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자극했다간 오늘 가겠구나 싶어 눈을 깜빡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침착하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빠르게 집에 들어와 귀를 한참 대고 있었지만 위층 도어락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집 앞 CU 봉지를 들고 있었던 걸로 보아 저를 그냥 따라 들어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후 원룸촌은 못 살겠다 싶어 도망갔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엄청 많은데 조금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
원룸촌이다 하면 그 건물에 뭐 CCTV가 뭐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거의 대부분 없고 여성분이 혼자 집에 올라올 때 누가 따라오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분. 다행이다 그래도. 요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 미친 아저씨가 저거를 훔쳐보는 거를 알아채고 이제 대처를 하신 거죠. 근데 이 묘사가 너무 무섭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퀭한 대략 50대 후반의 아저씨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고 있다. 다행입니다. 예.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신축 하는 것 같긴 해. 신축은 좀 그런 위험에서 좀 덜하니까 경비실도 있고 뭐 도어락 비밀번호도 있고 지금 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데로 치안 좋은 데로 가셨기를 희망합니다. 예. 재밌게 봤고요. 여기까지가 내가 자취하면서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남친이 같이 살면 좋다? 있어야 같이 살죠. 예. 자, 이번에 읽어볼 시청자 공포 경험담은 초등학생 때 가위, 꿈 이야기입니다. 치카치카 뿅뿅님께서 제보해 주셨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꿈, 가위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최근 나는 강화도의 용한 무당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다. K씨는 반무당 팔자야. 그런데 기가 세서 안 받아도 돼. 팔자가 사나워. 반무당이라서. 선생님 말은 일리가 있었다. 내 삶은 기구했다. 보통 사람들이 3년 동안 받을 불행, 인생의 파도 등을 3개월 만에 모두 받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또래에 비해 굉장히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평소 냉장고나 벽장, 탁자, 텔레비전 등 가구들은 나한테 말을 걸어왔었다. 너무 어릴 때여서 그게 무섭거나 이상하다라는 것을 사실 못 느꼈다. 그저 대꾸는 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사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밖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나는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친구가 많이 없었다. 친한 친구 한두 명 정도? 그것도 나에게는 많았다. 당시는 여름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이 맞벌이였다. 나는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집에서 게임을 하며 엄마를 기다리는데도 엄마는 8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다.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은 익숙해서 집에 있는 반찬들과 밥솥에 밥을 꺼내 먹곤 침대에 누웠다.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니 밤이 되었고 나는 방에 불을 켜놓아서 방에 불을 끄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다시 눈을 떴는데 체감상 새벽이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침대 옆 벽을 바라보고 깼는데 몸이 돌덩이?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가위를 자주 눌렸기에 익숙한 느낌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땐 너무 어릴 때라 가위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가 움푹 꺼지더니 내 등 뒤에 어떤 여성이 나란히 눕는 게 느껴졌다. 어떻게 여성인 줄 알았냐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여성이었다. 그것도 젊은 여성. 그 여자는 내 몸을 여기저기 손으로 훑으면서 내가 깼는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이 계속 나를 훑어댔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불쾌하진 않았지만 소리를 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버렸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그 여자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그 여자는 내 목덜미도 유심히 보았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죽였다. 소리 없는 정막 속에서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가 났다. 그리곤 갑자기 그 여자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더니 나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든 척을 계속했다. 진짜 이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여자는 나를 옆으로 눕히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벽을 보고 있는 내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이 옆으로 누워있는 내 목덜미 위로 고개를 집어넣었다. 그때 그 긴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감쌌고 나는 있는 힘껏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가 마주보고 있는 벽 사이에 들어와 나를 바라보며 그 좁은 공간에 몸을 비집어 넣어 나란히 눕는 게 느껴졌다. 그 여자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 나의 얼굴을 계속해서 눈을 떴는지 확인하려 했다. 정확히는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상태로 패닉에 빠져버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체감상 2시간 이상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공포감에도 지루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눈을 확 떠버렸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동이 트고 있었다. 왜인지 이 이야기를 하면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 나는 또다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버렸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한없이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리고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내 발밑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르스름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을 짚고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내 몸은 가위가 눌리지 않았었는데 무언가 창문을 통해 넘어오는 것을 보곤 내 몸은 돌처럼 굳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이 호흡을 낮게 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집은 아파트로 12층이었는데 12층 건물의 창문을 누군가 짚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공포로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것의 형체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한 건 그것의 상체가 반쯤 창문을 넘어왔을 때였다. 나는 직감했다. 그때 그 여자라고. 그 여자는 굉장히 천천히 창문을 넘어왔는데 너무 느려서 더욱 무서웠다. 나는 그 광경을 쭉 지켜보았다. 그 여자는 머리가 길었고 흑발이었는데 피부는 또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질린 피부였다. 마치 질식사한 것처럼 파란 실핏줄이 다 보일 정도였다. 너무 깡마른 사람이었는데 하얀 블라우스? 무릎 정도 길이까지 오는 민소매 블라우스,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방 창문을 모두 넘어와 방바닥을 기어 내 침대 쪽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왔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나는 눈을 감을 수도 없이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리곤 그 여자가 내 발밑 침대 끝에 도착하곤 엎드린 자세에서 우뚝 일어서서 내 침대 위로 올라왔는데 내 발바닥 앞에 서서 침대 위에 올라선 채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곤 나는 반드시 누워 있었고 그런 내 발끝에 올라탔다. 그리고 양손을 번쩍 들더니 내 발가락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내 두 귀에서는 징과 꽹과리 소리가 막 들리고 북과 장구 소리가 연달아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내 발가락 끝에 올라서서 작두를 탔다고 생각이 든다. 미친 듯이 내 발끝에서 작두를 타는데 징과 꽹과리 소리는 너무나 요란하고 정신이 없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내 가만히 있던 발목이 까딱까딱 작두를 타는 그 여자의 박자에 맞게 발목이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여자의 굿이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그 여자는 굉장히 빠른 말로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꽹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 여자의 중얼중얼 거리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축 처진 길고 어두운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눈알이 너무 하얀데 너무 빨간 실핏줄들이 터져 있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 여자는 나와 눈을 맞추고 계속 중얼중얼 거렸고 잠시 후 내 기가 빨린 건지 극함의 공포감에 기절을 한 것인지 눈을 뜨니 온몸에 땀 범벅이 되어 눈을 떴다. 아침이었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나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집 앞에 부적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사물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겪은 일들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되게 뭐랄까 직접 겪으신 경험담이라고 하니까 좀 더 다르게 다가오네. 실제로 이 일을 겪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릴 때고 가위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그럴 때 이런 가위를 겪는다? 좀 그 나중에 클 때도 영향이 좀 많이 가겠는데?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 여자가 중얼중얼 거리자 북과 꽹과리 소리가 멈췄고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실제로 겪은 경험담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상당히 재밌었고 이거를 이제 이 정도 당했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말할 법하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부적 같은 거 달아놓고 엄마 아빠가 그 이후로 사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물들이 그 글쓴이 분에게 말을 건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지방령들이 사물인 척 위장을 해가지고 말을 건 것 같아요. 그렇게 위장해서 말을 걸다가 얘 혼자 있네? 지금이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된 게 아닐까? 그런데 그냥 꿈일 수도 있고 그냥 꿈인데 괜히 부적 붙인 걸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히 무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저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분의 부모님이었어도 뭔가 조치를 취하긴 했을 것 같긴 해. 아무튼 경험담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초등학생 때 가위, 꿈 이야기였습니다. 반무당 팔자다. 야, 무섭다. 나는 무당 선생님한테 가기가 무서운 게 어떤 말 들을지 모르잖아. 가가지고 뭐 반무당 팔자다, 뭐 아니면 무당 팔자다, 뒤에 귀신이 붙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래도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가볼 생각은 있긴 합니다. 자, 이번 시청자 공포 경험담은 별장 이야기입니다. 별장 이야기.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짧아가지고 그냥 이거랑 같이 읽어보려고요. 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산 중턱에 가족 별장처럼 주택의 마당이 있는 큰 부지의 집이었는데 산 조금 더 올라가면 조상님들 묘가 있음. 내가 타 지역에서 백수 때 예술병 여행병에 막 지랄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 집으로 취업 준비 겸 잠시 돌아왔는데 가족이 묵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산에 걸어 올라가서 들어가 자야 하는 상황이었어. 무려 콘크리트 터널을 지나 10분이나 올라가야 하는 가로등 하나 없는 산 중턱이라 몇몇 배달기사도 왔다가 무섭다고 돌아가는 그런 집. 우리 할머니 방이 침대가 있었는데 방문이 미닫이 유리나무 문인데 안에서 숟가락 꼽아 잠그는 방식. 발 쪽에 자개 장롱이 있었다. 또 밖에 마당이 자갈밭이었다. 숟가락 꼽아 문 꼭 잠그고 TV를 보는데 창문 밖 사람이 조심스레 걷는 고양이가 확실히 아닌 묵직한 자갈 발소리. 나는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 아침이 밝아서 일어나 보니 자개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방문은 잠겨진 그대로였다. 열려진 문 안에 작은 항아리, 흰 천으로 감싸진 그런 항아리가 보였다. 그 다음날 짐 챙기고 집 떠남. 여기까지 짧은 경험담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밖에 그냥 마을 주민분이 그냥 산책하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흰 천으로 감싸진 그런 작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저게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거 올려주신 시청자분 채팅창에 계신데 저게 혹시 조상님 유골이라든가 뭐 그런 건가요? 모른다? 물어보시지. 궁금한데? 근데 가족 별장이 있으시다? 부자신가? 근데 저게 귀신이든 뭐든 여자 혼자 있는데 밖에 심지어 시골이고 산 중턱이고 한데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었다? 하면 무서워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우리 시청자님의 소중한 경험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이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무서운 경험담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에 뭐 따라갔던 경험담, 뭐 귀신을 봤다, 무서운 꿈을 꿨다, 가위에 눌렸었다, 과거에 뭐 유괴당할 뻔했다, 뭐 이런 다양한 공포와 관련된 경험담들 저희 잘 때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모아 가지고 한 번에 또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자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